뉴저지주가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가 거주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좀비 주택 해결에 나섭니다.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이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뉴욕주가 내달부터 선거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정부 주도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UN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뉴저지에 미국 최초로 실내 스키장이 오픈합니다. 한인 디자이너가 3D 주얼리 디자인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에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추진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비범죄화가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내년 11월 주민투표 전 단기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주 600여 명의 주민들이 마리화나 사용으로 체포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텍사스,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해 세 번째로 체포율이 높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비범죄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범죄화 기준에 대해선 발표된 바 없지만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처벌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리화나의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자담배의 주 사용층인 18살에서 24살 사이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은 5.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자담배에 이어 마리화나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다른 마약에도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는 21세 이상 성인들에 한해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성인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딕션이 될 수 있는 게 마리화나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에딕션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를 합법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투표 통과 여부에 따라 형사법 개혁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가 거주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좀비 주택 해결에 나섭니다. 좀비 주택은 은행의 압류 통보로 집주인이 몰래 집을 비웠지만 은행조차 차압을 포기하면서 방치된 주택을 말합니다. 2017년 주택 실태 조사 결과 약 3천여 채가 좀비 주택으로 방치되어 있음이 파악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좀비 주택은 지역의 안정성과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좀비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브루클린 중부, 퀸즈 남동부, 스태튼 아일랜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좀비 주택을 서민주택으로 전환해 주택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비 주택 신고를 311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접수 중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총 8일 동안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국외 부재자 254명, 재외선거인 38명이 신청해 총 29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진필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예년보다 참여율이 낮다며 추가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인 단체와 유관기관, 지상사 등에 연락해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여행자나 출장자, 주재원 등이 해당되며 재외선거인은 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신고 신청은 내년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뉴욕총 영사관 민원실 방문, 전자우편 혹은 우편, 공관 직원 순회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에는 퀸즈 H마트에서 진행되며 6일에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문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냥을 제외하고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일,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행위 등 동물의 신체적 부상을 입히는 폭력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과 함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 학대자들이 사람한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 수많은 법 집행 관계자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동물들을 발로 짓밟아 죽이는 영상이 논란이 된 이후 2010년 제정된 현행법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당시 법안은 투견, 투개 등 동물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고문 영상을 제작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안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보다 낮은 강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가 내달부터 선거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본회의에서 선거 공용제를 도입하는 안건이 찬성 7표, 반대 2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선거 공용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운동에 필요한 공적 자원을 제공하므로 재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뉴욕주 선거 공용제는 주 전역 선거에서 유권자의 $250까지의 후원금에 대해 주정부가 6배로 선거 자금의 매칭 비율을 높이고 주 정부 선출직의 선거 후원금을 기존 1인당 $60,000에서 $18,000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 후보의 경우 후원금을 1부터 12까지 분류해 액수가 적은 후원자에는 더 많은 공적기금의 선거 자금이 할당됩니다. 또한 소수의 후원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다수의 후원자가 소액을 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선거 공영제는 그동안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분야를 또 넓혀주는 것이고 또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이 뉴욕주의 정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이 뉴욕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같은 소수계에게는 이 중요한 그런 이 선거 공영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뉴욕주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선거 공용제가 통과되게 되면 한인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돈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 공영제의 추진으로 소수계를 포함 모두의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유엔 총회 이 위원회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의 기념일로 유엔 공식 기념일로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대기오염 관련 결의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와 대응,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기오염에 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인될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대표부 대사는 이번 결의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태국, 이스라엘 등 총 2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발판 삼아 국경을 초월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의 미국 최초 실내 스키장인 빅스노우가 다음 달 5일에 개장합니다. 오후 3시부터 입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스노우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12층 높이의 18만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초중 상급 등 3개의 트레일에서 4개의 리프트가 운행되고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월드 챔피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린지 보온 전 알파인 스키 선수가 참석합니다. 입장권은 이번 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한편 오늘 오픈할 예정이었던 드림워크 워터파크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3D 주얼리 디자인 대회에서 한인 디자이너 김경림 씨가 영원히 움직이며 돌아가는 반지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뉴욕의 전문 주얼리 작가들이 출전한 대회였습니다. 돌아가는 반지는 피제 스피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며 반지를 착용한 사람이 무의식 중에도 가지고 놀면서 촉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 외에도 액세서리 매거진이 주관한 대회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주얼리 대회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수상작을 비롯한 다른 유명 디자이너의 출품작들은 올해 말까지 맨해튼 소호에서 전시 및 판매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베이커스필드에서 총격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5일 저녁 6시경 베이커스필드 중심가에 위치한 벨리 플라자몰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그룹이 폭력을 행사하다 무리에 있던 한 명이 총을 발사해 15살 소년과 20살 남성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직후 쇼핑몰은 한동안 폐쇄됐고 현장에서 4명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야생 멧돼지떼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애너호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남동부 지역에서 멧돼지떼가 출몰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에서 레이싱을 방불케 했던 고속 경주를 한 탑승자와 운전자가 기소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승용차가 버스와 다른 차량들을 제치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도망을 쳤다 후에 돌아와 사고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탑승자와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자폐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방특수교육법에 관련한 학생과 부모들의 기본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비영리 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이 보건교육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원 분야는 ESOP 브릿지 투 헬스 커리어와 커뮤니티 헬스 워커 두 종류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과 초보 단계의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헬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이
시티앤스테이트가 선정한 2019 뉴욕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 인물 100인 중 1위에 뽑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이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캠페인을 전개해 올해 관련 법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이 휴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역시 휴무입니다. 우체국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2019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네, 민족화의 협력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와 또 박면수 의장 모시고 좀 이번에 한반도 통일 운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 북핵 문제가 참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예요. 네, 좀 2020년 새해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면 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민화협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가 남북 화해 협력인데요. 그 중에서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민화협에서는 전직 주한미 대사님들이랄까 전직 주한미 사령관 또 8군 사령관 그런 분들을 접촉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여러 지방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미국 상하 양원의 디시전 메이커 즉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랄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서 미국 외교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족화해 포럼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기반을 더 활용해서 더 확대해서 초청 범위를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유엔 대표부 또 총영사관에 근무하시는 외교관들 또 여기 지상사에 나와 계시는 지상사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초청하고 또 특히 유엔에 나와 계시는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가면 암참이라고 있습니다. 주한미 상공회의소인데 그 암참의 회원사들 본사가 또 미국 워싱턴 뉴욕에 있습니다. 그 본사 임직원들까지 총망라해서 초청해가지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민화협에서 뉴욕 특히 지구에서 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핵 문제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국은 좀 내년에 또 총선이 실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좀 영호남 간의 갈등도 있고 보수랑 진보 간의 세력에 좀 심화도 갈등이 되고 있어요.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도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갈등을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민화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한국에는 그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데모를 하고 있고 주말이면은 그리고 진보는 법원 강남에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앞 이게 그렇게 보낼 게 아니라 지금 화합해서 이게 모든 것을 한국에 집중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지금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참 안타까워요. 지금 뭐 사실 따져놓고 보면 보수도 나라를 생각하고 진보도 나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합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해서 조금씩 일부씩 양보를 하면은 대한민국에 가는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화협에서 그런 점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두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2020년에 한반도의 좀 평화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북한의 산들이 전부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나무 심기 운동 거기에도 협력을 할 것이고 또 북한에는 언제나 비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비료 보내기 운동에 자금도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하고 싶고요. 또 북한에서 유치원이랄까 얘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저희가 쌀을 보내려고 해봤더니 북한에서 국수를 보내달라고 또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국수를 좀 마련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은 황금 쥐띠의 해잖아요. 황금 쥐띠의 해를 맞아서 좀 뭐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인 사회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리 동포들 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살이가 편하다 그러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겠어요. 우리 이민 생활에 너무들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러지만은 가끔씩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지를 갖고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도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민화협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와 박면수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